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8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9월 28일은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950년 9월 28일 그 13일 전에 인천에 상륙했던 미군 한국군이 서울을 수복한 날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중앙청에 해병대가 태극기를 올린 날입니다.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중앙청이 사라졌습니다. 중앙청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다만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국립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던 그 건물은 1920년대 일제가 총독부 건물로 만든 것이다. 민족 정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1995년에 중앙청 건물, 당시는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이었던 그 유명한 건물을 철거해서 지금은 사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건물은 르네상스식으로 지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서였던 돌, 그 건물을 짓는데 들어갔던 땀은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돌도 한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는 죄가 없습니다. 멀쩡하게 대한민국의 새 역사 만드는 가장 핵심에 있었던 그 중앙청 건물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다, 이런 과거가 있다 해가지고 그 건물을 부숴버리면서 민족정기 회복 운동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외환 위기가 오니까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1997년 일본 정부에 통화 스와핑을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하고 IMF 관리 체제로 갔던 것입니다. 국가는 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실력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을 문명 파괴자라고 불렀습니다. 역사의 개성자가 아니라 역사의 파괴자라는 글도 썼습니다. 그 9월 28일 또 다른 문명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검찰청을 없애버렸습니다. 검찰청은 문명적 기구였습니다. 거기에 다소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쓰면 될 텐데 아예 검찰청을 없애버렸습니다. 4대강 보를 없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와 똑같은 문명 파괴로 기록될 것입니다. 4대강 유역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에 11개의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 댐이 그때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그 후에는 반대운동으로 해서 하나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성견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그게 바로 좋은 제도의 건설, 그게 문명 건설이고 4대강 보 파괴하자는 것은 문명 파괴고 또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값이 싸고 효율적이고 우수한 그런 제도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면서 의료 대란으로 가서 지금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것 또한 문명 파괴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비상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헌법이라는 국회라는 그리고 선관이라는 좋은 제도를 망가뜨렸습니다. 그것 또한 문명 파괴자임이 분명합니다. 한 정치인이
가장 크게 욕먹을 때는 문명 파괴자, 제도 파괴자라는 이름이 붙여질 때인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앞에 제도 파괴자, 문명 파괴자의 수식어가 붙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을 한 편의 글로서 정확하게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좋은 글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저도 평생 글을 써서 먹고 산 사람인데, 제가 쓴 글을 읽는 것보다는 좋은 글을 읽어 드리는 것이 더 보람이 있습니다. 좋은 글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저의 이 소개를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9시간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광우병 시위가 한창이던 당시 2008년 이야기입니다. 저는 워낙 궁금해서 시위 현장에 가 직접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전선에서 차벽을 끌어내려던 무리에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넘어가려 하느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나 그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돌아온 것은 경찰 프락치냐? 신분증 까라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이 흔들던 만장속의 표식은 제 뇌리에 하켄크로이츠처럼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켄크로이츠는 나치 독일의 그 표시입니다. 또 다른 날 차벽이 실제로 일부 무너졌을 때 들려온 말은 이제 뭘 하지? 청와대로 갈까였습니다. 사실 명박산성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그들에게 중요한 건 넘는 행위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넘은 뒤 무엇을 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운동권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정부 조직법을 강행하여 검찰청을 해체한 모습에서 저는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제도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둘 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검찰은 무조건 해체하고 특검은 확대해야 한다는 모순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검은 3대 특검은 지금 거의 검찰청을 하나 만든 것 같은 100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하면서 수사 기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왜냐? 자기들 입맛대로 수사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검찰청 해체의 핵심은 자신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특수부 수사, 거기에 대한 복수심인데, 특수부 수사만 딱 도려내면은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아예 검찰 전체를 악의 집단으로 몰아서 지금 70여 년 만에 없애버렸습니다. 좋은 제도, 대한민국의 법치를 그나마 수호해왔던 질서를 지켰던 좋은 제도 하나를 작은 약점을 잡아가지고 없애버렸는데, 제도를 없앴으니까 이게 문명 파괴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나 개혁이라는 말을 앞세우는데 개혁은 이런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없애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어서 상기해 봅시다. 몇 년 동안 기획하고 몇 년 동안 투쟁하며 억지로 물레방아를 돌려 꾸어왔던 공수처의 꿈은 결국 계엄 수사라는 중차대한 현실 앞에서 한계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민주당 스스로도 언급하기 싫은 흑역사가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공수처 만들면 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냐 이거죠. 공수처도 같이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화 쥬라기 월드에 인도미누스 렉스라는 공룡이 나옵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이 괴물은 다른 공룡들을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그러나 먹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공이 말합니다. 먹으려고 한 게 아니야. 스포츠로 죽이는 거지. 자연의 포식자는 배고플 때 사냥합니다. 생존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키메라는 달랐습니다. 죽이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관객을 위해 설계된 인공물이었기에 파괴 그 자체에서 존재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스포츠입니다. 검찰을 죽이는 스포츠, 70년 묵은 숙적을 제압하는 쾌감, 지지층에게 보여주는 정치적 스펙타클, 우리가 해냈다는 승리의 함성, 그것이 전부입니다. 인도미누스 렉스가 관객의 환호를 위해 설계되었듯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해체도 정치적 관객을 위한 설계입니다. 실제로 작동할지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검찰을 죽였다는 그 순간의 카타르시스입니다. 역사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 왔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급진 세력은 왕정을 무너뜨렸지만 이후의 국가 운영을 준비하지 못해 공포정치로 몰락했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도 낡은 것의 파괴에 집착하다가 사회를 황폐화시켰습니다. 17년 전 차벽 앞에서 넘은 후 뭘 할 건가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묻습니다. 검찰을 죽인 후 그 다음은 또다시 침묵만 돌아온다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키메라였다는 것을, 그들의 목적이 건설이 아니라 파괴였다는 것을. 이재명 민주당은 엄숙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문명 건설이냐 문명 파괴냐, 검찰청 해체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해체가 그게 문명 파괴냐 문명 해체냐, 그 결과는 1년 정도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문명 파괴자로 기록될 때 이재명 민주당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글을 써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